반갑습니다. 한국사회 해설의 품격왕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자, 드디어 어제 8월 6일 한능검 60회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제가 지금 합격 후기들을 보니까 대체로 그래도 긍정적인 것 같아요. 저 지금 댓글들이라던가 지금 후기 보면서 저 덕분에 그 100점도 맞고 뭐 1급, 2급, 3급 이렇게 다양하게 마주친 분들이 그래도 예전보단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전 지난 58회 59회에 비해서는 이번 시험은 생각보다 잘 마무리된 것 같아 저도 다행히 느끼지만, 그럼에도 또 안타깝게 뭐 불합격하시거나 목표 급수를 받지 못해가지고 다음 시험을 준비하신 분도 있으니까, 다음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은 좀 어떻게 이번 시험을 평가하면 좋을지 총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험 후기 관련 공지사항 전달드리면은 합격하신 분들은 제 카페라던가 아니면 여기 제 인스타에다가 합격 인증을 마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총평 시작하기 전에 일단 제 총평 내용은 제 주관이 어느 정도 개입됐기 때문에 100% 정확한 의견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객관적인 사례에 의해서는 솔직한 표현을 쓸 거고, 항상 시험 난이도 감안해가지고 댓글로 기만성을 보일 수 있는 단어 같은 게 확인되면 권고 없이 삭제될 수 있고, 무엇보다 내가 점수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난이도가 쉽다 아닌 등 단순하게 평가를 할 거라면 지금 영상을 끄시고 뒤로 돌려가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절대로 점수만으로 난이도 쉽다, 어렵다 이렇게 1차원적 판단하는 접근은 최대한 지양하면서 총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심화편 기본적인 총평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난이도는 제가 평가했을 때는 이번에도 보통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59회 때도 난이도 보통을 평가했었는데 수험생들이 느끼기에는 중상까지 느껴가지고 생각보다 합격률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사료에서 장난을 치던지 아니면 선지 내에서 막 2개 중에 1개로 장난을 치듯이 일부러 함정을 출제자가 판 게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학교 자체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번 그런 스타일의 문제는 솔직히 없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부각되는 새로운 출제 유형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통합사가 많이 나오긴 나왔는데 이미 58회 59에서 이렇게 해서 통합사 낼 거야 라는 이미 틀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근거에 의했을 때는 물론 이번에도 새로운 통합사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뭔가 특별히 부각되는 그런 출제 유형 스타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고, 전근대사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어려웠어요. 많이는 아니고 조금 어려웠고, 근현대사는 쉬웠어요. 솔직히 저번보다는 근현대사가 솔직히 그렇게 틀릴 만한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킬러형 문제는 어렵긴 어려운데 적어도 58에 59의 킬러보다는 확실히 쉬웠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출에서 언급된 유형이라던가 키워드가 확실히, 그러니까 맨날 다 나오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 이번에 나왔던 유형이라던가 키워드가 58에 59에 비하면 체감률이 좀 높을 거예요. 좀 여러분들이 느끼기 거칠거칠하지 않고 뭔가 키워드가던가 유형이 좀 더 빨리빨리 보였을 것 같은데, 이번에 제가 좀 통합사를 많이 냈다는 특징 같은 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료가 지난 회차들에 비하면 까다로운 게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이전 회차, 그 직전 회차에서 특히 많이 보였던 2개 중에 1개로 함정을 유도한 사례도 솔직히 이번에는 그렇게 이거 대놓고 낚시를 유도했구나 싶다고 느낀 문제가 제 눈에는 안 보였어요. 적어도. 그래서 헷갈렸다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번엔 출제 작정하고 함정을 의도적으로 판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헷갈렸다면 그거는 출제자의 농락이 아니라 그 스스로 개념 공부를 다시 한번 제대로 했는지 조금 냉정하게 수험자 입장에서 점검해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난 회차들은 진짜 출제자가 작정하고 그렇게 낚시를 팠었거든요. 아무튼 그리고 기출의 경향은 58, 59회보다는 확실히 제가 봐도 쉽게 냈어요. 이번에 확실히 쉽게 낸 것 같고 57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맨날 올리는 예상유형 키워드 정리랑 저격 특강에서 이번에 한 38개 정도가 연계되었기 때문에 뭐 사실 뭐 제 영상 맨날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연계율이 사실 이제 35개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회차들보다는 전체적으로 수험생들이 체감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기출 원리 및 키워드 활용이 확인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통합사 유형 같은 걸 많이 내는 것도 이제 적응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도 58에 어차피 59에도 이렇게 문제를 내니까 60회도 그냥 그렇게 내겠지, 조금 수긍을 하면서 이제 슬슬 적응력이 생겼다는 느낌도 저는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전 회차들에 비하면 1급, 3급 모두 취득하기 확실하게 유리할 것 같아가지고 합격률이 사실상 오를 확률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8에 59에는 1급을 따기에는 좀 거칠거칠하게 어렵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솔직히 그 두 회차에 비하면 솔직히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목표 급수를 취득하기에 조금 더 유리한 회차라고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유형 분포도 다루겠습니다. 먼저 정근대사는 좀 많이 출제됐고, 그냥 근현대사는 그냥 저번처럼 그냥 비슷하게 많이 출제되진 않았는데, 이번에도 좀 58회처럼 현대사의 범위가 예전보다는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고득점 받고 싶으신 분들은 현대사까지 제대로 보세요. 요즘 현대사 많이 냅니다. 그리고 통합사의 비중 이전보다 조금 더 높아져가지고 이번에는 6문제나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지역사가 아니라 그 통합사 유형이 좀 많이 나왔는데, 뭐 한강 인근의 문화유산, 전주지 역사, 우리나라 교육기관의 역사, 기록유산 사례, 한국의 여성 위인들, 그리고 세시풍속 7서까지 나왔어요. 근데 그나마 이거는 솔직히 틀리신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그 7월 7일 줘가지고 옛날에 그 전래동화 읽으신 분들이면 솔직히 이건 뭐 다 풀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걸 틀리셨다면은 한능검이 아니라 뭐 중국 능력사 공동시험이나 아니면 뭐 베트남사 능력 공동시험 이런 걸 좀 아무튼 그래서 시대 순으로 출제했지만 어쨌든 간에 중간마다 이렇게 좀 통합사가 좀 많이 나왔고, 일단 지난차 비슷하게 통합사를 이제 뒷번호에 배치하는 그런 구성을 계속 유지하려는 그런 경향이 아직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유형에서 예상 문제 제시한 그런 방향성이 대부분 정확하게 적중했어요. 그래서 뭐 현대사에서 개헌 나올 거다, 뭐 노태우 나올 거다, 아니면 뭐 실학파 나올 거다, 고려불상 나올 거다, 이런 거 다 적중했는데, 그래서 일부 유형에서는 예상 유형 키워드 적중을 좀 실패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유형이 나올 거라고 본 방향성은 맞았는데, 저는 뭐 논산관 독사 이런 걸 찝을 줄 알았더니만 뭐 하사창독 이런 걸 내고, 뭐 박제가 뭐 유수원 홍대역 이런 거 찝으니까 막 정약용 내고, 이런 식으로 방향성은 정확했는데 제가 좀 주목했던 것들이 안 나온 게 좀 아쉬운 건 있더라고요. 아무튼 인물형 유형은 쉬운 것도 있었고 어려운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확실한 거는 이번 회차에는 그 다행히 지난 회차랑 달리 기출에서 다루지 않았던 걸 낸 문제는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시사점 및 대표적인 고난도 문제를 이번에는 이렇게 뽑아봤는데, 이번 회차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기출 접근을 좀 어떻게 하든지 좀 어려워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번에는 제가 사실 여기 있는 문제 중에서 얘랑 11번은 솔직히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다만 여러분들에게 좀 기출을 보는 눈을 길러드리기 위해 가지고 일부러 포함시킨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인스타에 제가 이런 식으로 그 지난 회차에도 예상 문제를 좀 정리해서 올렸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주목했던 것들이 그 다행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조금 더 강조했던 키워드들이 당연히 나왔고, 그래서 뭐 앞으로 이게 뭐 인스타, 유튜브 등 통해 가지고 제가 주목하는 유형들 계속 올릴 거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많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영상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출제자가 왜 출제 가속했는지 모르겠는데, 출제자가 흘려놓은 떡밥을 놓치지 말라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말하고 싶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제가 흔히 말하는 뭐 기출 키워드라던가 기출만의 연계를 좀 어떻게 잡아가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보는 시야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문제부터 풀어보면은, 일단 가를 보면은 이거는 솔직히 그 흔히 제가 얘기하는 맨날 그 시험에서 거의 안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고려 외세방어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거란, 여진, 몽골, 홍건적, 그리고 왜구의 순서를 외워야 된다고 강조했는데, 일단 볼게요. 자, 여기 이자겸 척준경만이
사신을 보는 먼저 예를 갖추어 찾아가는 것이 옳다 했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은 금나라가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금나라 여진의 경우에는 숙종 시기에는 윤관이 별무반을 만들어 가지고 예종 시기에 이 별무반을 가지고 여진을 그렇게 패가지고 동북구성을 그걸 쌓는데, 그러니까 몰아낸다고 동북구성 쌓는데 여진이 제발 봐주세요 해가지고 이 동북구성을 다시 여진한테 주니까 여진이 빡쳐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발리지 않겠다 하면서 실력을 엄청나게 키워가지고 이 여진이 금나라로 성장해가지고 그 고려에게 그 4대 요구를 했던 건데 당시 이자경과 척준경이 이거를 수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는 여진이랑 관련된 거고, 자, 나세 신덕보 최무선 등이 왜구를 진포에서 공격했다. 자, 여기 왜구 있죠? 여기 있네요. 왜구는 마지막이죠? 뭐 진포 대첩은 모르신 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몽골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충주성을 71가 포위했는데 김윤호가 그 싸워서 쟤네 이기면은 너희 노비 해방시켜줄 거다 이런 식으로 좀 사기를 지금 북돋은 내용을 말한 건데, 그래가지고 지금 몽골도 나왔으니까 이거는 뭐 금나라 몽골 외국 봤으면 답을 2번을 찍는 건 어렵지 않았는데, 제가 이 문제를 골라온 이유는 이거 풀려 가져온 게 아니라 얘 때문에 얘를 저는 되게 주목했거든요. 왜 주목했는지 제가 지금부터 보는 기출 시야를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가져온 문제가, 지금 해풍선님 지금 60회서라는데 왜 58회랑 뜬금없이 59회를 가져왔나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해설을 끝까지 보시면 제가 왜 이걸 굳이 가져왔는지 아실 테니까 그냥 따라오세요. 자, 일단 보면은 여기 문제에서는 이것만 주목하면 되고 여기선 이것만 주목하면 되는데,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최근에 출제자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뭔가 일종의 카멜레온처럼, 지금 제가 좀 보고 싶은 키워드는 뭐냐면 여기 있는 김윤호의 그 충주성 전투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몽골의 5차 침입을 방어한 충주성 전투인데 58회 때 이 키워드 갑자기 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 김윤호가 충주산성을 통해 가지고 당시에 노비들에게 야 니네가 몽골군 때려잡으면 너희 해방이야 하는 이걸로 통해 가지고 노비의 역사를 냈고, 이 59회 때는 이 김윤우의 충주성 방어 5차 전투를 통해 가지고 신립의 탄금대 전투랑 이걸 응용해 가지고 충주 지역사를 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는 고려 외세 방어 유형을 낸 거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최근에 출제자가 문제를 뭔가 단순하게, 사실 이 충주성 전투는 고려 외세 방어 유형에 속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걸 응용해가지고 노비의 역사도 내고 충주 지역사도 내고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언급했던 키워드를 다양하게 변형한다는 것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만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출을 알맞게 보고 싶으면은 같은 키워드를 주고도 이런 식으로 계속 같은 이 김윤호의 충성 전투 보고서 다양한 걸 낼 수 있구나, 그런 걸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야 출제자가 그럼 이렇게 이번에 A 방식 냈으니까 이번 B 방식도 내고 C 방식도 내고 그 흐름을 알맞게 잡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문제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 문제도 뭐예요? 이 문제도 그런데 사실 이번에 제가 발췌견이랑 그 유신헌법은 제 예상 문제 저격 특강에서 완벽하게 적중한 유형인데 이 문제 쉬웠어요. 그냥 여기 있는 발췌 조항 전원 합의를 보고 그냥 발췌 조항 발췌견이니까 발췌견은 1952년이니까 여기 찍으면 끝나요. 근데 발췌견 연도를 몰라가지고 여기를 지금 오답으로 고르신 분이 있는데 반성하셔야 돼요. 이거는 진짜 골랐으면 안 되는 게, 이것도 기출에서 이미 떡밥이 있었어요. 뭐냐면 사실 제 저격 특강 보신 분들 이거 쉽게 풀었을 것 같은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이 문제, 그러니까 59회 때도 6.25 전쟁 시기 역사를 내가지고 이 정전역전 보고서 6.25 전쟁 시기의 역사적 사실 문제를 냈었는데 이때 정답으로 나온 게 발췌 개헌안 통과예요. 즉 6.25 전쟁은 1950년부터 1953년까지니까
전쟁 중에 유일하게 시행된 개헌이 발췌 개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이 59회 때는 6.25 전쟁 시기의 범위로서 이 시기 내는 발췌 개헌을 시행했었지 이걸 냈고, 이번에는 이 발췌 개헌이라는 주제를 대놓고 문제에서 준 다음에 발췌 개헌은 6.25 전쟁 시기 사이에 발생한 거니까 이 정전협정 체결은 6.25 전쟁이 끝나는 시점이니까 그 이전에 범위를 넣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연도를 모른다 치더라도 이 정전협정이 체결된 시기는 이 6.25 전쟁이 끝나는 건데 당연히 이전 범위를 넣어야 돼요. 자, 봐봐요. 이때는 6.25 전쟁 시기 중에 있는 게 발췌견이고, 이건 6.25 전쟁 끝나기 전에 발췌견을 한 거고, 조금 비튼 거예요. 조금 비튼 거. 그러니까 최근에 출제자가 같은 뭔가 키워드 내도 이렇게 조금씩 비틀면서 변형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출을 좀 알맞게 분석하고 싶으면은 출제자가 이렇게 냈던 키워드 이렇게 비트는구나, 그 감이 안 보이시면은 공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거를 이렇게 분석해야 되는구나, 좀 그런 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문제도 그런 스타일인데, 이 문제가 이번 회차에서 그나마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뭐냐면 이게 개헌청원 100만인 그 서명운동이거든요. 제 강의에서 다뤘던 건데 1973년에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준하님이 현대사에선 되게 메이저한 인물이신데, 누구냐면 원래는 한국광복군 출신 인물인데 그 광복 이후에는 좀 민주화를 위해서 많이 활동하신 분인데, 특히 이분은 유신헌법에 대해서 크게 반발해가지고 당시 대놓고 이 유신헌법을 개헌할 것을 청원하는 그런 청원 운동을 주도하다가 나중에 감옥에도 갇히시고 막 그랬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 장준하님의 그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이 유신헌법을 반대한다는 것을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사건을 알았다면은 이 연도가 1973년이라 그 시기랑 연결되는 유신헌법 골랐어야 돼요. 아무튼 그래서 그 배경 알았다면 어쨌든 유신헌법을 이 문제에서 낸 거니까, 자, 내각 책임제는 3차 개헌이고 연임을 3회로 제한하는 건 6차. 그래서 아마 헷갈렸으면 2번 골랐을 것 같고, 대통령에게 국회 해상권을 부여했다. 맞아요. 국회 해상권, 국회의원 3분의 1 추청 임명권, 그리고 뭐 넓게 가면 뭐 긴급 조치 이런 것까지 부여한 초헌법적인 권리를 준 게 유신헌법이니까 정답 3번이고, 임기를 7년 한 건 8차 개헌이고, 그리고 민의원과 양원제 규정했다. 근데 이게 사실상 시행된 것도 3차 개헌이니까 틀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이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솔직히 이것도 이미 기출에서 떡밥이 많았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 문제 보면은 뭐 그 남산의 부장들 영화를 보셨다면 이 중앙정보부 갖다 푸신 분도 있었을 것 같고, 아니면 이 문제 쉽게 풀었다면은 긴급조치만 가지고 박정희 정부를 추론하신 분도 있겠지만, 일단 올해 기출 처음부터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이 확실하게 언급됐습니다. 자, 두 번째, 이 59회 때도 이게 박정희 정부니까 답만 이렇게 쉽게 고르신 분들은 여기 지금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이 오답으로 나온 거 보이죠? 자, 계속 떡밥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57일 때는 그냥 박정희 정부 시기의 사실, 이때는 박정희 정부 시기의 민주화 운동 4가지, 그리고 이때는 아예 이걸 대놓고 출제해가지고 개헌 유형 이걸 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출 풀어가지고 제대로 그 점수를 먹고 싶으면은 출제자가 이렇게 뿌린 떡밥을 버리지 말고 꼼꼼히 다 분석하세요. 출제자가 이렇게 대놓고 나 이거 계속 낼 거야 지금 키워드를 보여주는데, 만약에 보고서 몰랐다, 기출을 그냥 분석하신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키워드 주고 이렇게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구나, 그 출제자만의 변형 방식을 여러분들이 알맞게 이해하시는 게 이번 기출에서 가장 먼저 파악하셔야 될 제일 중요한 사항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시기형 문제. 효과적으로 풀이하는 전략이 무엇일까? 사실 이번엔 시기형 문제가 어렵다고 싶을 만한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불합격하신 분들이 의외로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가장 많이 틀린 유형이랑 엔간한 수험생들이 거의 다 틀렸을 만한 진짜 어려운 문제 두 개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먼저 왼쪽 문제부터 말씀드리면은 제가 맨날 강조하는 꼼수가 있거든요. 특정 시기 이후에 전개된 사실을 낸 문제라면은 선지 내에서 마지막에 발생한 거 고르면 된다고 하는데, 아니 의외로 오답을 고른 게 다 이거 골랐어 이거를. 그래서 어? 제가 어제 후기를 보면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왜 이걸 고른 건지 싶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저 그냥 이거 문제 안 볼 거예요. 자, 삼별초가 용장성에 상조했다. 자, 이때쯤이면 사실상 이미 대몽항쟁이 끝난 시기인데 이 삼별초만 혼자 날뛰는 시기거든요. 근데 이때쯤이면은 1270년 이후예요. 일단은 딱 봐도 늦은 것 같은데 일단 볼게요. 정중부 등이 김보당의 반란을 진압했다. 자, 이 시기면 이미 무신정권 시기 거의 종결됐습니다. 근데 지금 정중부 지금 얘보다 훨씬 이전입니다. 틀렸고요. 빈민구제를 위해 흑창을 처음 설치. 자, 흑창은 지금 왕건이잖아요. 왕건은 고려 초기인데 이건 10세기에요. 10세기 더 이전이고, 공주 명확소에서 망이망소이가 봉기하였다. 이게 1176년인데, 자, 확실한 건 1번보단 4번이 압도적으로 앞이에요. 이때 무신정권 끝났어요. 5번 최충원이 교정별감이 되어 국정 총괄했다. 이것만 비교해도 지금 4번보다 5번이 훨씬 더 뒤인데, 근데 그렇게 보더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번 시기에 이미 무신정권 시기 끝났기 때문에 얘네는 다 답이 될 리가 없어요. 그리고 정 그렇게 이해가 안 가더라도 일단 3번은 너무 앞이고, 최충원 때문에 정중부랑 이 두 개가 정중부 시기 키워드인데, 정중부보다는 최충원이고 다음에 최충원의 아들이 최우인데, 지금 최우 여기 있잖아요. 지금 솔직히 이 문제는 여기 좀 최우 적혀있는데 정중부, 최충원, 최우 순서 말았다면은 얘만 보고도 다 자를 줄 알아야 돼요. 이거 1번이 언젠지 모르더라도 이것만 봐도 다 잘려요. 그래서 이거를 틀리신 분들은 일단 이게 소위 한능검이 말하는 빈출 흐름부터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틀린 문제가 아니었어요. 선짓기만 비교해도 보이고 이거 순서만 알아도 보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제자가 어떤 흐름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기본적인 키워드가 뭐 있는지, 그리고 기출 풀이 요령 이런 거 마지막에 고른 거 이런 거 제대로 활용해가지고 알맞게 풀이하세요. 괜히 뇌피셜로 막 찍지 말고요. 자, 이거는 좀 쉬우니까 패스하고. 근데 이 문제는 포인트가 뭐냐면, 최우는 정방을 자기 집에 두고 백관이 인상으로 처리했다. 이게 1225년인데 그냥 사실 이 문제는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 없었던 게, 최후 정권 시기 이후니까 이것들은 다 이전이어가지고 이후 그냥 이거 비교하는 거 외에는 설명할 게 없는 문제긴 해요. 아무튼 우측 29번. 이 문제는 좀 어려웠어요. 이 문제가 솔직히 이게 연도도 모를 거고 얘는 더 모를 거예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문제도 기출이 있긴 있었는데 저도 이렇게 더럽게 연결할 줄 몰랐어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뭐냐면 신임사화예요. 에? 해풍선 이게 뭐예요? 뭐 무호사화, 갑자사화 이거 나왔는데 신임사화가 갑자기 왜 나와요? 이럴 수 있는데, 설명드리면 이 신임사화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경종 시기에 발생한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경종 시기쯤에 이르러서는 붕당의 역사가 사실상 남이는 거의 그냥 괴멸하고, 이게 아니라 사실상 남이는 이제 사실상 괴멸하고 노론과 소론의 게임으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이 경종 시기에 있을 때는 소론이 조금 더 우세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소론이 경종파거든요. 그러니까 경종 엄마 죽은 거 불쌍 이러면서 조금 하니까 좀 소론이 우세했었는데, 당시에 이 목호룡이라는 인물이 이 노론의 사대신이라 했거든요. 그 노론의 여러 인물들을 이렇게 고변해가지고 이 사람들 나쁜 놈들이에요. 막 진짜 그러니까 뭐냐면 경종이 장희빈의 딱 아들이니까
이 노론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영조를 지지하고 이 소론의 입장에서는 경종을 지지했는데, 이 노론파가 니는 아들도 못 낳고 그러니까 빨리 영조에게 왕 세지라 해가지고 자신의 아우에게 왕위도 물려주고, 그리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주고, 아 니 몸도 안 좋은데 그냥 빨리 나가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경종을 오지게 무시하니까 이 모코를 고변해가지고, 저 노른파들은 왕을 갈아엎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니까 경종이 가뜩이나 갈굼맞는데 빡쳐가지고 이 노론파 인물들을 그 노론파 인물들의 영수들을 다 갈아엎어버린 게 신임 사화예요. 근데 솔직히 이거 아시는 분들 거의 없을 텐데, 그럼 이제 어떻게 푸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저라면 이렇게 풀었을 거예요. 저도 솔직히 이거를 시험장에서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좀 당황했었는데, 저라면 이렇게 풀 거예요. 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지금 노론이란 키워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붕당사를 그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이 노론이란 키워드만 파악했다면, 노론이 언급될 시기는 최소한 숙종 또는 경종 시기 이후예요. 일단 이거부터 잡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노론이란 개념이 처음 등장하는 시기가 경신왕국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얘는 모르겠단 말이야. 근데 이 사건이 뭔지도 모르겠어. 모를 수 있는데 노론이란 키워드가 처음 언급된 시기를 생각해보면은 못해도 이 시기겠구나, 이거는 추론했어야 돼요. 이 문제를 풀려면. 봐도 모르겠어요. 그럼 못 풀어요, 이 문제는. 붕당사가 안 되는 거라 그 베이스가 없으면 이것까지 못 잡는다? 문제 더 이상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 이 문제 보면은 대신들의 뜻에 알려 세자의 지위를 회복하고 시호를 사돌하라. 아빠가 지 아들 갈아엎고 나서 시호를 사돌하는데, 아무튼 간에 얘는 영조식인 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저라면 이렇게 추론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 이 시기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숙종 아니면 경종 시기일 거야. 자꾸 영조 시기. 자, 들어갈게요. 이제 이괄이 반란 일으켜 도성을 장악하였다. 인조입니다. 2전이죠. 광인, 효현, 숙경영. 2번 자의 대비 복사 문제로 예송이 전개되었다. 현종인데, 자, 광인, 효현, 숙 아직 안 들어왔어요. 3번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왕자의 난이 발생했다. 자, 이거는 태조 이성계 때죠. 태조 이성계 더 이전입니다. 그래서 갈렸으면은 이 4번과 5번 중에서 갈렸을 건데, 여러분들 이제 그 생각이 들 거예요. 2인좌의 난도 영조인데, 해품사님 같은 시기 왕인데 이거 너무 깊게 낸 거 아닌가요? 할 수 있거든요. 깊게 낸 건 맞아요. 맞는데, 자, 5번 희빈장시 소생의 원자체법 문제로 환국이 발생한 거 역시 숙종식이니까, 해품사님 이렇게까지 깊게 내면은 여기서 어떻게 갈라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표시 이렇게 했잖아요. 숙종식이 이후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제가 잡은 법이 내에서는 숙종, 경종, 영조 범위까지 다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판단해 본다면, 가급적이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여기 있는 문제 사건이 숙종도 되고 경종도 된다면 그나마 범위를 줄였을 때 얘가 조금 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숙종 시기가 아니라 이 시기가 경종 시기면은 얘는 답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범위를 최대한 줄일 수 있을 만큼 줄여봐가지고 더 가능성이 없는 쪽, 이건 가능성이 2개고 이건 가능성이 1개고 이렇게 줄이는 게 맞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 이렇게 접근하신 분들이 없었을 것 같아요.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냥 영조 시기가 제일 비슷한 4번 찍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 아마 이 문제 저도 좀 제가 풀면서 좀 깨끗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문제의 의도가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이 문제 그 흐름의 원리는, 어쨌든 간 이 신임사화가 있을 시기 때는, 그러니까 이 문제 시기 때는 노론의 권력이 약화됐는데, 이 가해 시기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이 경종이 죽고 나서 영조가 즉위한 시기에는
반대로 이 영조 시기에는 노론의 권력이 더 높아졌거든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시기에는 소론의 권력이 약화됐기 때문에 자신들의 입지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이인조라는 인물이 이 영조 세력들이 이 경종을 좀 이렇게 뭐 암살,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일부러 죽여가지고 권력을 찬탈하려 한 거다 해서 일으킨 게 이인좌의 난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소론이 자신의 입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때는 소론이 유리했었는데 이때 와가지고는 소론의 입지가 불리하니까 자신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그 흐름을 낸 문제인데 아마 이 키워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접근을 하신 분들이 거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긴 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한능검의 통합사 유형은 이제 공식 유형이다.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들 설명할 게 좀 많아가지고 차례차례 다룰게요. 일단은 왼쪽 문제도 재밌었거든요. 왼쪽 문제도 와, 한강을 따라 만나는 역사, 전 이런 문제 처음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답 키워드는 되게 어렵다고 느낄 수 있었는데 정답 키워드는 되게 쉬웠어요. 일단 1번, 자, 정봉수가 후궁군을 막사 큰 전과를 거둔 곳이다. 자, 행주산성은 여러분들이 눈치가 있다면 행주산성은 권율인데 이 정봉수가 후궁군을 막사 큰 전과를 거둔 곳은 여기가 아니라 용골산성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기출선지를 좀 꼼꼼히 평소에 보셨다면은 정봉수와 이립이 용골산성에서 항전하였다. 이것 때문에 1번을 골랐어야 됩니다. 이거 아마 제 기억에는 그 최태성 선생님 전야제에 나왔던 거라 이 문제는 솔직히 그나마 제가 봤을 때 통합사 유형 중에서 그나마 좀 쉬웠습니다. 답은 쉬웠어요. 그나마 제 최종 특강에도 있었고 다른 선생님들 전야제에서 다 나왔던 거라 아마 이 문제는 답 고르기 좀 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2번, 절두산 순교성지, 병인마켓 때 많은 천주교 신자가 처형된 곳이라는데 여러분들이 좀 순교란 단어에 주목했다면 이거는 좀 풀었을 것 같습니다. 3번, 국립서울현충원. 와, 이거 좀 특이했는데 6.25 전쟁 이후 조성된 국군 묘지에 시작했다. 뭐 현충원, 뭐 6.25 전쟁 이거 모르시는 분 없겠죠? 이거 설명 안 할게요. 4번, 판촉기법을 활용하여 성벽을 쌓은 백제 토성이다. 일단은 풍납토성이, 그러니까 한성 초기, 그러니까 백제 초기, 뭐 위례성 그럴 때쯤에 그 산성인데, 판촉기법이란 게 뭐냐면 이렇게 나무 같은 게 있으면은 여기다 흙 같은 거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게 쌓아 올리는 방식의 그런 기법인데, 아무튼간에 백제 초기의 산성 그 성이 토성, 산성이 아니라 토성이에요. 토성이기 때문에 맞는 내용이고. 5번, 갈돌 갈판 등이 출토된 신석기 유적, 대표적인 게 서울 암사동, 부산 동삼동, 그리고 제주 고산이 3개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솔직히 오답 선지를 어렵게 내고 정답을 좀 쉽게 주려고 낸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능검이 좀 어떤 스타일이냐면 최근에 낯선 것들을 많이 제시하되 답은 의외로 쉽게 주는 스타일이에요. 기출을 봤다면 답만큼은 쉽게 풀 수 있게 주는 스타일인데 가끔씩 한두 문제에서 더럽게 어렵게 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자, 다음 문제 27번, 가라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모든 시기를 아우르는 문제가 최소한 제가 봐도 어떻게든 4문제 내지는 5문제는 낼 것 같아요, 맨날. 그래서 이게 원래 국편이 한능검이 취지인데 요즘에 와서 좀 이거 잘 살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돌아와서 27번 같은 거 좀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일단은 27번 여기 가라에 대한 핵심 키워드 좀 설명드리면, 일단 여기서는 가는 대나마랑 나마밖에 없어요. 아니, 해풍선 이거 골품제 키워드 아닌가요?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게 몇 등인지 모르더라도 그 한능검에서 골품제를 낼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키워드가 남아 또는 대남아랑 대하찬 또는 아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능검에서 뭔가 신라 내지는 골품제 유형을 출제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키워드 2가지가 남아랑 아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소위 기출 키워드예요. 딴 거 진짜 안 내요. 얘네 둘만 외워도 풀 수 있다, 다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서 기출에서 이런 키워드 반복하는구나, 그걸 아는 게 중요한데, 아무튼간에 신라의 교육기관이니까 이거는 국학을 낸 거고,
나는 여러분들 딴 거 볼 필요 없고 칠제 보시면 돼요. 칠제가 뭐냐면 국자감의 전문 강좌. 여기 뭐 모시 대래 뭐 양정제 뭐 이런 거 몰라도 되고 그냥 국자감의 전문 강좌인 것만 아셨다면은 이거는 국자감인 게 보여야 되고, 다가 조금 어려운데 입학생은 생원 진사인 상재생, 이거 보니까 그러니까 입학생이 생원 진사가 입학 자격이다 이게 있고, 여기에 보면은 원점 한점,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출석 제도인데 아침 저녁으로 밥을 먹으면은 도장 한 개 찍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성균관 유생들이 밥을 더럽게 안 먹어가지고 아침 저녁을 의무적으로 밥을 먹게 시키고, 이 아침 저녁 먹으면서 받은 도장을 300개를 모아야 과거 제도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독특한 성균관만의 출석 제도예요. 이것도 한 기출에서 한 3번 정도 나왔던 대표적인 기출 키워드입니다. 마지막 올라 좌원과 우원, 그러니까 좌원은 말 그대로 현직 관리, 우원은 조금 더 명문가 자제들 넣고, 여기 보면은 그냥 사실 이건 공원 갔다가 푸신 것 같은데 다들 외국인 3명을 교사로 초빙했다. 이것도 제 예상 문제 저격 특강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헐버트가 제일 유명하고 그 다음에 길모어 그리고 벙커 3명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이 문제는 유경공원이에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거 4개 다 해석하는 거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 읽는 것도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요즘 시험이 국어 문제인지 역사 시험인지 저 좀 헷갈릴 정도예요. 아무튼 기억, 신문왕이 인재양성, 국학 신문왕 맞죠? 나 전국의 부목균연에 하나씩 설립되었다. 이거는 향교예요, 향교. 그러니까 이 고려시대에는 부목군원이 아니죠. 그것만 고려했다고 이게 답이 될 리가 없고, 디귿, 공자 등 성현을 기리는 석전대제를 거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석전대제를 몰라도 이 성균관 내에 있는 문묘랄까요? 문묘? 그러니까 문묘 같은 곳에서 공자, 맹자 등 성현 등을 기리는 제사를 하는 일종의, 성균관 같은 조선시대 교육기관은 제사랑 교육을 같이 하는 기관이란 걸 알았다면은 정답은 2번 골랐어야 되고, 리을 교육 입국 도서 반포를 계기로 세워진 거는 유경공원이 아니라 한성 사범학교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이 문제가 제 기준에는 이번 기출의 오답률 탑 3 안에 들 것이자 가장 어렵다고 느낀 문제입니다. 보통은 여성사 통합사 잘 안 내는데 아마 이 문제를 틀리신 분들은 2번과 4번 중에서 거의 고민하셨을 거예요. 근데 일단 이 문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출에 있었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땐 가장 어렵게 연계한 문제예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1번 선덕여왕 첨성대 황룡사 구춘목타 세웠다. 선덕여왕 시기에 신라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맞는 내용이고요. 2번 이빙허각 살림을 학문화한 실학자. 아마 이거 더 당황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이빙허각이란 인물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급 기출에서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그걸 가져왔어요. 그걸. 그래서 이런 것까지 연기한다고 싶었긴 했는데, 일단 설명드리면은 이 이빙허각이란 인물은 누구냐면은 여성 실학자예요. 여성 실학자. 그래서 이 인물 같은 경우 말 그대로 가정 살림이라던가 음식 같은 거에 대한 실용적인 그런 일종의 백과사전인 규합총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성 실학자로서 좀 살림에 도움되는 실학파 인물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2번도 맞는 내용이고, 김만덕은 뭐 제주도에서 그 일종의 숙박, 그러니까 뭐 제주도에서 뭐 호텔을 열었는데 그걸 통해서 번 돈 갖다가 흉년이 들었을 때 자신의 돈으로 제주도에 살고 있는 그런 백성들을 구제해가지고 정조가 뭐 금강산 관광도 시켜주고 그랬습니다. 맞는 내용이고, 일단 5번 먼저 설명할게요. 5번은 강주령 임금사갑의 정황에서 을밀대, 그러니까 이 을밀대가 평양에 있는 곳인데 지붕에서 나 진짜 그 임금 삭감해줄 때까지 안 내려가면서 거의 목숨 걸고 항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맞는 내용이어서 정답은 4번인데,
사실 이 문제가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도 생각보다 잘 푸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마 제가 보기엔 이 영화 암사에서 전지현님께서 이 남자연 배우님을 연극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베이스가 있으시던지, 아니면 남자연이 옆에 의열투쟁이라고 써있으니까 이 인물 의열단 인물인가 싶어가지고 4번을 걸으신 것 같아요. 근데 결론도 말씀드리면은 이 문제 정답, 이 한국광복군의 기관지 광복을 발행하신 분은 여긴 이분이요, 오광식님. 그러니까 출제자님이 이번에 그 기출에서 연계한 것 중에서는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여기 보면 기관지인 광복을 간행했다. 그래서 일단 결론도 말씀드리면 이 오광식님을 아마 제가 보기엔 정규 강의를 기준했을 때는 제 이 오광식님을 제 100강에 다룬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규 강의. 그래서 정확하게 가르친 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 장담하는데 국내 한능건 강사 중에 저밖에 없을 거라 자신합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저는 이 인물 다루긴 다뤘었는데, 아무튼간 이런 식으로 기출이 제가 보기에는 좀 최고난도 연기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연님은 그 간도에서 여자 권학회 세우고 그 일본인 친일파를, 그러니까 친일파라던가 일본인 장교 같은 인물들을 암살하는 활동 많이 했었는데, 이 분께서 활동하신 게 1933년까지여가지고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그렇게는 풀 수 있었어요. 근데 아마 그렇게 푸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고 그냥 제가 보기에 찍어서 맞추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만 근데 기출에는 이건 있던 거라서 제가 반박은 못 하겠어요. 이거는 기출에 있긴 한데 좀 까다롭게 연기했던 문제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내지 못할 급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할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해프선 이런 식으로 너무 옛날 것까지 연기하면은 옛날 기출까지 봐야 되나 할 수 있는데, 그냥 제 정규 강의 보시면 됩니다. 그 정규 강의 보시면은 다 제가 엔간한 기출 100회분 다 연구해가지고 압축해가지고 넣어놨으니까, 진짜 키워드가 목마르신 분들은 그 100강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주제 골라서 그냥 보시면 되니까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으로 정리하면은 기출의 흐름을 따라가면 출제자가 좋아하는 기출 출제 변형 원리 키워드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론 공부 이후에 알맞은 기출 분석을 잘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총평 내용 마치고 60일에까지는 근현대사 1분 쇼츠를 완성해가지고 여러분들 시험을 조금 더 도와주기 위한 그런 전략을 제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